자, 다음 17번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면 가는 실린더에 A, W g이 들어있는 것을 나는 이제 4W의 B를 첨가하고 다는 나의 실린더에 AX와 BW만큼을 추가한 거래요. 그 다음에 각각의 부피가 이렇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묻고자 하는 게 A의 분자량분의 B의 분자량을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우리가 질량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뭔가 질량과 몰수 간의 관계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조건인 기체 속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으니 부피랑 몰수는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을 떠올릴 수 있겠네요. 즉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부피가 몰수랑 비례한다는 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몰수랑 비례한다. 똑같진 않지만 비례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일단 봤더니 A 혼자 있는 이 W g의 질량이 부피랑 비례하니까 그냥 1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가 지금 1몰만큼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A의 분자량분의 이제 W g이 즉 1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쵸? 그럼 이제 A의 분자량은 뭐라고 표현되지? 두 개 곱해주면 되니까 A의 분자량이 즉 W만큼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이제 B를 4W만큼 첨가를 했는데 지금 AW만큼 있을 때 얘가 1몰만큼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총 3몰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첨가된 4W가 즉 2몰만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도 잘은 모르겠지만 B의 원자량분의 4W가 즉 2몰이다.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럼 B는 즉 2분의 4W가 되기 때문에 2W만큼의 원자량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자량 비율이 지금 A와 B가 1대2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또 추가를 합니다. A랑 B를 각각 추가를 하게 되는데 총 몇 몰이 증가하게 되죠? 4V만큼 증가했다고 한 거니까 즉 4몰만큼 뭔가 증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전체가 즉 4몰이라는 얘긴데 우리가 방금 봤듯이 B 1몰의 질량이 2W이기 때문에 여기서 2W분의 2W를 하게 되면 이 B 자체의 몰수는 1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는 지금 3몰만큼 증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A 1몰의 질량이 W라고 했으니 3몰이 증가하려면 이게 즉 3W가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총 4몰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A의 분자량은 W,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2W가 되고요. X는 3W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 6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건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20번 문항입니다. 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개수비가 미지수로 나오는 문항을 많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 지금 만약에 이런 문항이 있다면 같이 필기해 주세요. 이렇게 A가 이런 방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반응물이고 이건 생성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비가 반응물의 합과 이제 생성물의 이제 전체 합을 보게 될 건데 만약에 반응물이 조금 더 이렇게 개수비의 합이 크다라고 한다면 몰이 처음에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이제 몰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그 다음에 이 말은 즉슨 이제 같은 온도 압력에서는 부피 또한 감소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A랑 B,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생성물이 C가 똑같다 라는 거는 전체 반응의 몰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부피 또한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A, B가 이제는 반응물의 개수비보다 생성물의 개수비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즉 부피 역시 증가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고 생각을 할 건데, 지금 보니까 단의 조건에도 있네요. 실린더 속 기체 온도 압력은 일정하다. 그 말은 즉슨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질량이 뭔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질량이 제시됐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질량을 따지게 되는 반응은 이제 앞으로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이 보존된다. 반응할 때 질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존된다. 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질량비를 통해서 분자량비를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몰이라고 하는 거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몰을 잘못했다. 잠깐만. 분자량비 몰비분의 분자량을 몰비로 나누게 되면 이게 너무 미안해. 질량을 나누게 되면 이게 즉 분자량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량에서 몰비를 나눠서 분자량을 구하는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봤더니 A랑 B가 반응을 해서 C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 보니까 각각 반응을 완결시켰다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니까 반응을 완결시켰다는 것은 뭔가 A랑 B 중 하나는 완전히 소모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고맙기도 남은 반응물의 종류와 질량이 알려져 있는 반응이야. 지금 B가 남았다는 것은 A가 모두 소모가 됐다는 얘기고, 지금 A가 남았다는 것은 B가 모두 소모가 됐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봤더니 일단 B의 질량이 32랑 88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밑에다 한번 써볼게. 반응식을. 자, 일단 실험 1부터 써볼게요. A에다가 B는 C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체 부피가 얼마만큼 감소한 형태를 띠고 있지? 그치? 3V만큼 감소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럼 몰수의 비율도 한 3 비례해서 이만큼 감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도 이제 11에서 5로 감소하는 그 6V만큼 감소하는 이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임의로 지금 이 B의 질량이라고 하는 게 32, 48이기 때문에 16의 배수예요. 그래서 우리 얘를 이제 임의로 얘는 2몰만큼 있고 얘는 2비몰만큼 있고 얘는 3비몰만큼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얘가 2비몰만큼 있을 때겠죠. 실험 1의 경우에는 2비몰만큼 있을 때 이게 2비몰이 아니지 뭐. B의 질량이니까.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2비몰만큼 있을 때 반응 전에 이제 부피비는 5V가 될 거고, 반응 후에 기체는 지금 2V가 되는 상황이야. 그랬더니 지금 남은 B의 질량이 8g이라고 했으니 얘는 2분의 1 B만큼 뭔가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얘가 2분의 1 B만큼 감소를 했고, 그다음에 A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즉 0이 될 거야. 그러면 이제 반응 후에 전체 B랑 C의 합이 즉 2V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 2분의 3 B몰만큼 생성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2분의 3 B만큼 감소를 한 거고, 얘도 2분의 3 B만큼 감소를 했으니 지금 즉 개수비인 1대1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대1로 반응을 하니까. 근데 반응 전에 지금 전체 부피의 합이 5가 돼야 돼.
그렇다는 것은 지금 반응 전에는 얘는 3비몰만큼 A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A는 다 소모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3비몰만큼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즉 지금 반응한 개수의 비율이 어떻게 되죠? 이게 2대 1대 1이 되고 있죠. 즉 A가 2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2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그러면 우리 개수비를 알았으니까 C가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B의 질량이 3B만큼 있었어요. 3B 얘는 3B만큼 있는 상황이고 자, 반응 후에 봤더니 A가 30g만큼 남았다 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A가 30g만큼 남았다. 그 다음에 얘는 11V에서 5V로 됐죠. 그러니까 얘는 11V에서 5V로 감소한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1B당 약간 부피가 하나다 라고 가정을 했으니 지금 필요한 A는 얼마만큼 있어야 되지? 그치? 얘가 8B만큼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남은 화합물은 A이기 때문에 여기선 한계 반응물이 누가 되어야 한다? 그치? 1대2로 뭔가 1대2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얘가 무조건 다 반응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은 개수비만큼인 6B가 감소했을 것이고 그 다음 C는 3B만큼 증가했을 거예요. 즉 지금 2B만큼이 즉 30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C는 3B만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보니까 B 더하기 3 8 더하기 3이 즉 11이 나오고 2 더하기 3도 5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B 하나당 B 1몰당 A의 몰수는 이제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분자량이 15다. 그러면 아까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지금 묻고자 하는 게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을 묻는단 말이야. A는 우리가 아까 2라고 구했고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을 구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2B만큼일 때 A의 질량이 30g이래. 그러면은 6B만큼일 때 얼마라는 거지? 즉, 그쵸? 90g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듯이 2B만큼의 B는 첫 반응 전이니까 32g이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32g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면 3B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2B일 때 32였으니까 3B일 때는 48이 되겠죠. 48g.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반응에서 없어진 질량만큼 새로운 질량이 생성되는 양은 항상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얘도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90 더하기 48은 그럼 이게 즉 138g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A분의 반응 2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은 2분의 138이기 때문에 69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조금 길게 풀이가 된 것 같아. 다음, 가나다는 세 가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녹아있는 NaOH 질량은 2g이고 다는 가나를 모두 혼합한 뒤 물을 첨가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몰농도 문제를 풀 때는 그 몰수랑 부피를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일단은 A가 들어있는 질량이 2g이라고 했어. 여기가 지금 2g이 녹아 들어가 있는데 다 지금 NaOH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NaOH가 40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가에 포함되어 있는 몰수는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2g의 NaOH가 포함되어 있는데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 20분의 1몰만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몰농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몰수를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볼게. 몰수도 알고 부피도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0ml는 0.05L가 되겠죠. 그럼 0.05L 분의 얘도 0.05
0.05몰이기 때문에 A는 1몰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 그래서 A는 즉 1몰이다. 그럼 얘도 지금 2몰이란 얘기고 얘도 1몰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야에서는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가랑 나랑 섞어서 나중에 달을 만드는 반응인 거잖아. 그러면 일단 이 나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몰농도에다가 지금 100ml니까 이게 0.1L죠. 0.1L를 곱한 값은 즉 몰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0.2 몰농도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가랑 나랑 섞었을 때 이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0.05몰이랑 얘 두 개를 섞었을 때 여기 포함되어 있는 NaOH의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0.2에다가 0.05를 곱한 0.25 몰농도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값인데 여기 부피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몇 부피를 구했을 때 이게 즉 1몰이 됐다라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즉 0.25L가 되어야만 이게 1몰이 1몰 농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밀리리터로 단위로 표시했기 때문에 얘는 즉 250ml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용액의 양이랑 용질의 몰수를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액은 단순히 물을 추가한 거라 생각을 하면 되고 NaOH 입자의 그 용질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물을 추가했다고 해서 입자수가 변하진 않는다고. 단순히 용액의 부피만 달라질 뿐이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18번은 생각보다 조금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얘도 방금 배웠던 걸 조금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개수비가 다 나와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얘는 3 더하기 1, 즉 4에서 반응 후에 2로서 몰수가 뭔가 감소하는 반응이라는 것을 바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 반응식을 한번 세워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험 1의 경우에는 지금 3A에다가 B가 반응을 해서 2C만큼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2g이 포함되어 있었고 얘는 7g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즉 2.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근데 반응 후에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가 X만큼으로 감소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V만큼으로 뭔가 감소를 하게 될 거고. 자, 실험 2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얘도 3A에다가 B는 2C가 될 건데 여기에 3.5g이고 얘는 14g이야. 이게 즉 4.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반응 후에는 이제 YV로 변하게 될 건데 여기서 일단 연립을 조금 시킬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일단 보면은 다행스럽게도 개수비가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부피비랑 질량비가 다 나와져 있는 상황이야. 그럼 좀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실험 1과 2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2고 얘는 3.5잖아. 그러면 좀 가장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0.5g당 A 질량이 1몰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몰이다. 그러면은 실험 1의 경우에는 지금 A가 뭐 3몰만큼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가 3몰이니까 그냥 4A몰만큼 있다. 그럼 얘는 몇 몰만큼 있다? 7A몰만큼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자 실험 1과 2의 B를 비교를 해볼 건데 얘는 지금 7이고 얘는 14예요. 얘는 간단하게 7g당 B가 1몰만큼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1B몰만큼 있고 얘는 2B몰만큼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부피라고 하는 것은 몰수에 비례하는 값이라고 했으니 어떻게 연립을 시킬 거냐면 여기 있는 4A와 B를 합을 더한 것이 즉 2.5몰이다라고 가정을 해볼 거야. 그러니까 부피랑 비례하니까. 그러니까 4A랑 B를 더했을 때 2.5V랑 똑같다. V랑 똑같다. 이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몰수랑 비례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7a랑 2b가 더한 것이 4.5v랑 같다. 그럼 두 개 연립을 시킬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게 되면 얘는 8, 얘는 2, 얘는 5가 되기 때문에 빼주게 되면 a 자체는 0.5v다라고 식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a의 0.5를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 4 자체는 2가 될 거기 때문에 b 역시 0.5v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것들을 그러면 다 대입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럼 여기에 4a라고 했으니 a가 0.5였죠. 그럼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0.5가 될 거예요. 각각의 몰수가 이렇다는 표현이야. 그랬더니 다 더해보니 2.5라는 v 값이랑 뭔가 동등하게 비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식이 어느 정도 맞을 거란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한번 반응을 시켜볼게. 일단 개수비가 3대 1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 반응이 되는 한계 반응물은 누가 될까? 그치, B가 되어야겠죠. B가 0.5몰만큼 반응했을 때 3의 비율인 1.5몰만큼의 A가 반응해요. 그럼 생성되는 거는 1몰만큼의 C가 생성이 되는데 그럼 반응 후에는 0.5몰만큼의 A만 남고 B는 없고 C만 1이 남을 거예요. 즉 남은 부피는 1.5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도 똑같이 해볼 건데 둘 다 이제 0.5씩을 곱해주게 되면 2분의 이제 7몰만큼 있고 얘는 1몰만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럼 반응 2도 똑같이 반응하는 개수비가 3대 1이기 때문에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되는지를 봤더니 B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네요. 여기서 얘는 1만큼 없어진 다음에 얘는 3만큼 반응을 하고 2몰만큼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얘가 지금 3.5니까 반응을 하면 0.5만큼의 A가 남고 B는 다 없어지고 C는 2만큼이 남아요. 즉 Y는 2.5V만큼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X와 Y를 모두 구했어. X는 1.5, Y는 2.5이기 때문에 더한 것의 합은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